박 앵커님, 지금 김문수 후보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가 빨리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넜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그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고 늪에 빠져 있는 것 아니냐. 그 늪이라는 게 바로 윤석열 탈당과 관련한 윤석열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금 비판들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가 11일 날 어쨌든 한덕수 후보가 물러나고 단일화가 됐고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돼서 지금 이제 한 17일뿐이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한 5, 6일간을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이 안 돼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김문수 후보 측 간에 뭐 그냥 핑퐁으로 왔다 갔다 도돌이 펴시고 그런 말싸움만 하고 있는 게 정말 도대체 이래도 되느냐 하는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나요? 저는 일단 어제부로 이 지명자 꼬리를 뗀 김용태 국민의힘 새 비대위원장에게 해결의 키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는 전략적 모호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많이 나온 말인데 이게 이제 서로 일임했다고 하고 있잖아요. 윤 전 대통령도 모든 것을 김문수 후보에게 일임했다. 김문수 후보는 내가 대통령 후보로 나섰는데 전직 대통령에게 탈당이나 출당을 하는 거는 또 온당치 않고 도리도 아니다. 그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결단했으면 좋겠다. 자, 이런 입장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탁구 치듯 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 정확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만간 금명간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찾아뵙고 권고를 드리겠다. 탈당의 권고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이제 김용태 위원장 1990년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뭐 아주 연부역강한 팔팔한 그 미남입니다. 초선 의원이죠. 뭐 초선 의원이지만 비대위원 한 번, 최고위원 한 번, 지도부 경력이 벌써 짱짱하죠. 찾아가서 뭐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아크로비스타 가겠죠. 뭐 간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실마리가 좀 풀릴 거라고 봅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 전권을 다 줬는데 이제 안 만나게 되면 얼마나 모양이 용삭하겠어요.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 김용태 후보가 비대위원장이 연락하고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피해버린다거나 아니면 뭐 바쁘니까 다음에 보자라고 한다든가 막는다든가 이런 상황은 저는 상상하기 어렵다. 그럼 만나실 것이다. 그러면 그러겠죠. 그 자리에서 거의 아들뻘 아니겠습니까? 뭐 나이를 좀 얘기해서 그렇지만 전직 대통령이 그 초선 비대위원장에게 그런 얘기를 자기가 얘기 들은 말한 대로 할 거예요. 분명히 당을 위해서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는 당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달라. 그럼 분명히 얘기하겠죠. 거기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답이 만약 또 김문수 후보에게 일임하듯이 그 비대위원장에게 좀 내가 일임을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결단할 겁니다. 누가? 김 비대위원장이 조치를 취한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김문수 후보의 입장은 내 손으로는 참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김문수 후보가 결단하기 어렵다. 결행하기 어렵다. 그래서 모레가 18일 18일 지금 말씀하신 첫 TV 토론 경제 분야 TV 토론 전에 이 문제는 매듭 지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이번 주 안에 매듭이 지어져야 한다는 것은 TV 토론 전에 이 문제가 매듭 지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그 뜻 아니겠습니까? 오늘 찾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미. 그래서 내일까지는 무조건 답을 내놓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 젊은 그 비대위원장은 이미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중히 만나 뵙고 권고를 드리겠다. 정중히 만나 뵙고 권고를 드렸는데 답이 좀 모호하게 돌아오면 더 이상 윤 전 대통령에게 기대할 게 없다. 내가 많은 역할을 하겠다고 본인이 얘기했거든요. 그 악역도 하겠다고 했어요. 이게 일종의 악역이에요. 그러니까 김 비대위원장이
저는 결단하고 비대위를 소집해서 이 비대위원장 될 때 지지율이 86.1%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분위기를 갖고 비대위를 열면 통과가 될 것이다. 후보는 모르는 척 할 것이다. 또 그런 형식이 되어야만 지지율에 뭔가 돌파구가 생길 수 있다. 김문수 후보는 제가 볼 때 자기 손으로는 못할 것이다. 할 것 같으면 진작했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절연을 이렇게 주저하는 것은 뭐 개인적인 뭐 의리라든가 뭐 그런 측면도 없지는 않겠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층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출당이라든가 이렇게 강요를 해서 탈당하는 모양새는 좋지가 않다. 그렇게 되면은 보수층이 그렇지 않아도 분열되어 있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지지층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가급적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좀 결단을 해 주십사 이런 뜻 아니었겠습니까? 스스로 그냥 내가 알아서 김문수 후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당적을 정리하겠다. 그게 무슨 논란거리가 되느냐.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는 뜻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김문수 후보의 내심은 지금까지는 현실적으로는 윤 대통령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그렇게 당신한테 모든 것을 일임했지 않느냐. 나 밟고 가라고. 그때는 나보다 당에 라며 계셔야 한다고 하더니 왜 또 지금은 나를 이렇게 압박을 하냐. 어쨌든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고 혹시라도 윤 전 대통령이 아직도 당내 영향력을 유지하겠다든가 아니면 무슨 재판이라든가 김건희 여사의 무슨 수사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혹시 당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이 비겁한 거 아닌가요? 자, 이걸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지게 된다면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처지도 더욱 궁박해진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 김문수 후보가 승리해야만 운신의 공간과 본인의 안위에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죠. 이건 뭐 상식적인 얘기인데 지금 윤 전 대통령께서는 이 상황을 냉정하게 보셔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돼도 야당이 된다는 말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거부감을 갖고 계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선거에서 질 경우도 있으니까 그 경우에도 당이 윤 전 대통령과 그 부인 김건희 여사를 뭐 지켜줄 수 있으려면 지더라도 아주 최소 표차로 아주 신승이 있다면 석패를 하면 힘이 생기죠. 이재명이 이겨도 그렇게 맘대로 하기 힘들어요. 선거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표차로 이 승리를 쉽게 내주면 정말 맘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짝 갖다 붙이면서 막판까지 정말 손에 땀을 쥐는 그 천신만고 끝에 이긴다? 쉽지 않고 국민의힘의 힘은 더 붙을 수 있다. 자, 이게 그러면 본인께서 자꾸 당의 지지율에 뭔가 이 부담을 주시는 상황을 그 전에 역대 대통령을 다 지금 말씀드려보자면 모든 좌우파 대통령들이 당적 정리를 했어요. 출당은 박근혜 대통령만 출당을 당했고 이명박 대통령도 퇴임 후에 당적을 정리했습니다. 자, 이 지금 파면이 되셨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도 파면이 되셨기 때문에 퇴임이나 다름없잖아요. 네. 강제 퇴임 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대통령이 다 그 퇴임 이전에 재직 중에 다 그만두셨어요. DJ 이후로 YS 뭐 다 그랬잖아요. 그 전례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것이 1호 당원이었던 국민의힘의 대선 승리에 기여하는 길이 되는 것인가. 이걸 좀 숙고하셨으면 좋겠고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 한참 어린 젊은 비대위원장에게 형식은 정중하나 그런 권고를 받고도 만약 사양하시거나 물리치는 모습을 보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결행한다고. 김 비대위원장은 이미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출당을 당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모습은 대단히 국힘 지지층이 보시거나 대한민국의 국격으로 보나 좋지 않은 모습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세스로 가지 말고 김 비대위원장과 차나 한잔 나누시면서 내가 당적 정리를 할 테니 걱정 말고 선거 승리에 좀 매진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지지율 답보를 좀 떨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 리서치가 KBS 의뢰로 조사한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탈당 문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70%가 탈당이 바람직하다. 탈당을 해야 한다는 거고 안 해도 된다는 21%에 불과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네, 좌파도 있죠. 좌파도 들어가 있고 국민의힘의 경우는 46대 46이에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46이더라고요. 예. 어쨌든 국민의힘도 찬반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윤 전 대통령도 대선을 치러봤고 이번 대선이라는 것은 뭐 시간이 아주 촉박한 상황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하루가 아니라 1분, 1초가 시급하다는 것을 잘 아는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오래 끌고 있는 것 자체가 더군다나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언론한테 이렇게 리리스라 그러죠. 자신들의 입장을 자꾸 여기저기 흘려가지고 뭘 얻겠다는 것인지 모르지만 자기들한테 유리한 입장을 자꾸 내니까 그게 계속 에스컬레이트 돼가지고 언론에서 김문수 후보는 어디 가버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만 부각되는 이런 모양새를 하는 게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한동훈 전 후보가 자꾸 연을 끊고 특히 이 문제 출당 탄핵의 강 건너라 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미국 간 홍준표 후보와 한동훈 전 후보가 둘 중 하나라도 어깨에 김문수 그 하얀 바탕에 빨간색 쓴 그 어깨띠 두르고 안 나오면요 오늘 내일 사이에 이 선거 저는 제가 볼 때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라도 지금 그 있잖아요. 지금 강남에 서울 강남 자기 집에서 지금 유튜브 찍고 있는 그분 있잖아요. 그분 나오게 하는 그런 것도 되고 이럴 때 이 좀 4강 후보 중에 지금 후보 본인하고 4등 후보 빼고 아무도 안 뛰는 이런 선거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니 다 열심히 해서 뛰고 져야 후회가 안 남죠. 이거 지고 나면요 누구 때문에 졌다고 이제 삿대질 싸움만 날 판이에요. 그러고 나서 당권 대회를 뭐 전당대회를 해서 당권을 누가 가지네 마네 정말 좀 시체말로 아사리판 아닙니까? 아니 그 길로 가면 안 되잖아요. 대선은 최선을 다해서 싸우다 혹시 질 수도 있고 잘하면 이길 수도 있고 그러나 지고 난 뒤에가 더 중요하잖아요. 예. 정당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고잉 컨선이란 말이 있습니다. 계속 가는 유기체 같은 거예요. 특정인의 정당이 아니에요. 이재명이 집권해도 그 당이 지금은 이재명 당이라고 불리지만 5년입니다. 지금 본인은 헌법 고쳐가지고 8년 하고 싶다는 얘기도 한다는데 그건 그냥 하는 소리겠고 인간은 유한하고 정당은 좀 더 생명이 긴 겁니다. 어떤 게 본인이 대통령을 지냈고 사랑하는 이 정당을 위해서 하실 것인가 본인이 좀 결단을 해 주셨으면 왜 자꾸 후보를 힘들게 만들고 지금 뭐 한간에 보니까 뭐 이건 제가 확인한 바는 아닙니다만 어떤 그 유튜버는 뭐 윤 전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뭐 고함을 지르면서 김문수 후보에게 항의했다더라. 뭐 김건희 여사는 그 국힘당 아는 의원 부인들한테 전화를 돌렸다더라. 아니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엄청난 조회수가 올랐던데 사람들이 그런 이게 확인도 안 된 소문에 귀를 기울이고 뭐 윤 전 대통령하고 이 김문수 후보 간에 뭐 이상한 통화가 있었다더라. 아니 자꾸 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총구를 지금 안에다 대고 서로 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대방은 대포 조준선 정렬 시켜놓고 지금 한포 사격까지 하는 마당에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한동훈 전 후보 전 대표도 16일 날
페이스북에 마지막 호소라는 호소를 드리는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TV 토론 이전에 이 김문수 후보가 결단을 내려달라. 그렇지 않으면은 보수 괴멸이 불가피해지고 정말 무능하고 위험한 이재명한테 대한민국을 헌납하는 꼴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 주장은 물론 국민의힘 내에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도 있지만 중도층으로서의 확장성을 확보를 하려면은 윤 전 대통령 문제를 깔끔히 매듭을 지어야 한다. 그것이 가장 첩경이 아니겠느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그리고 본인으로서는 뭐 윤 전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앙금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 차원을 떠나서도 일단 본인이 적극적으로 김문수 후보 손을 잡고 대선전에 뛰어들려면은 나한테도 무슨 명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나는 분명히 계엄에 반대했고, 계엄에 반대해서 그날 저녁 18명의 국회의원을 끌고 가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을 했고, 그 후에도 탄핵 찬성했는데 지금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가서 손잡고 다니면서 내가 뭐라고 해야 할 거냐. 그렇게 하려면은 적어도 김문수 후보가 결단을 빨리 내려가지고 이 문제를 매듭을 지어달라. 그러면 내가 같이 뛰겠다. 또 하나는 지금 나처럼 열심히 이재명을 공격하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뭐 사람 만나고 그 권성동이처럼 김문수 옆에 있다고 그게 선거운동이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앉아가지고 지난번에 자신을 지지했던 44%에 자기 지지층한테 매일 나처럼 이렇게 SNS,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재명을 공격하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러나 또 내가 꼭 필요해서 현장에서 또 이 선거운동 유세장에서 필요하다 한다면은 적어도 내가 뛸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좀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봅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얘기가 제가 볼 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네. 자, 맞은 반을 말씀드릴게요. 하시는 말씀 다 맞아요. 지금 그 한동훈 전 대표가 했다는 말씀 맞는데, 중요한 건 다 국힘 당원들이잖아요. 한동훈 유튜브 TV 보는 사람들 국힘 당원들 아닌가요? 일부 정탐하러 온 좌파들 말고는 다 국힘 당원이고 위드훈이를 비롯한 한동훈 열혈 그렇죠. 팬들이실 거예요. 자, 이분들에게 매일매일 하는 말씀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거는 중도 확장성은 없다. 한동훈 대표가 김문수 후보와 함께 손을 잡고 유세 현장을 다니고 어깨띠를 두르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이 TV의 지상파 TV라든가 여러 뉴스 채널을 통해서 나갔을 때, 아, 한동훈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지만 그래도 저렇게 적극적으로 돕는구나. 본인이 아니 선결제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일단 선운동을 하시면 안 됩니까? 박정훈 의원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박정훈 의원 친한동훈계 인사입니다. 초선 의원, 서울 송파 갑이잖아요. 박정훈 의원 제 언론계 후배이기도 하고 한 회사에서 한솥밥 먹었는데, 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때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첫 새벽 유세 5시에 김문수 후보 찾아갔잖아요. 그때 세 사람이 따라왔어요. 지명된 우리 새 비대위원장 김용태 의원, 그 다음에 배현진 송파을, 그 다음에 박정훈 송파갑 둘이 와서 옆에서 앉아가지고 시장 상인들 얘기할 때 배석하고 순댓국 같이 먹었어요. 자, 그 뒤에 두 사람의 행동을 제가 봤어요. 배현진 의원 그 페이스북에 인스타그램에 아무 김문수 후보 사진 한 장이 없어요. 자, 자신을 그 미스 가락시장 했으면 좋겠다. 자, 그게 그렇게 비난받을 일인가요? 물론 요새 여성들에 대해서 뭐 조금이라도 그 여성 상업주의적 얘기하는 건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70 전후의 어른들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미스킴, 미스리 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렇게 잘못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거. 그런데 박정훈 의원은 그럼에도 당의 보스는 저 요구 조건 내걸고 저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보니까 90도로 깍듯이 절하면서 송파
자기 지역구를 고삿고삿 누비더라고요. 그 생각이 있어요. 그 친구도 똑똑한 친구예요. 네. 먼저 선거운동을 돕고 나서 비판도 해야죠. 안철수 의원은 다시 보자 안철수, 괄목상대 안철수예요. 저는 요새 자꾸 이게 무슨 거래하는 겁니까? 아니 왜 자꾸 요구 조건을 후보한테 내걸어요. 일단 후보에서 졌잖아요. 본인이 지고 나서 맑은 날에도 비 오는 날에도 당원들과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그 당원은 그러면 위드훈이와 한동훈 그 TV 구독자들만이 그 비가 오나 맑은 날에나 같이 하는 겁니까? 이거 어떡할 겁니까? 안철수 의원이 그런 말 했어요. 뒷감당을 어떻게 하시려고? 과자 먹으면서 라방하실 때입니까 지금? 나와서 도우세요. 저는 안철수 의원의 이 얘기가 다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적어도 경선에서 2등을 한 후보답지는 않다. 일단 도우시고 그래야 한동훈 전 후보가 노리는 앞을 내다보는 미래 정치도 그와 함께 할 것이다. 국힘당을 위해서 정말 지금은 국힘당이 대선에서 이길 수 있게 그 힘을 보태는 것이 당인의 도리가 아니겠는가. 제 얘기가 틀렸다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가장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인지상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정치인은 또 자기 나름대로 자존심도 있고 또 명분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고 우리 속담에 있지 않습니까? 목 마른 사람이 샘 파는 거라고. 그렇다 한다면은 우리가 볼 때는 김문수 후보도 지금 꼭 한동훈 후보 말고 한덕수 전 총리 전 후보 그분도 정말 중도 확장에 가장 더 필요한 사람. 또 유승민 전 의원 이런 분들도 물론 뭐 본인이 찾아갈 수도 있고 또 자기 사람을 보내서도 정말 식고초를 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을 기울였다는 게 전혀 안 보여서 참 그런 건 아쉽지 않느냐. 물론 뭐 김 후보가 워낙 바쁘니까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고 공중전 일종의 공중전을 통해서 좀 도와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본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와서 좀 도와달라고도 하고 전화도 좀 하고 좀 아쉽죠. 예. 네, 아쉽고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제가 아까 말씀을 누누이 드렸지만 김문수 후보의 전략적 보호성이 더 이상 통하기는 어려운 시점에 지금 와 있다. 결자 해지를 자꾸 하시지 말고 김문수 후보가 이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꽁도 매도, 개도 구럭도 다 잃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기 때문에 김 후보가 좀 결행에 나서셔야 된다는 건 절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전적으로. 두 번째, 자꾸 말씀드리지만 김용태 새 비대위원장이 그냥 있지는 않을 거다라고 했으니까 오늘 내일 사이에 아마 좀 윤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아가는 거는 분명히 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의 결론을 또 그 이후의 과정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유승민 전 의원, 한덕수 전 예비 후보, 지금 한동훈 전 대표 다 쉽고초려. 그런데 후보가 지금 뭐 오늘 잠깐 서울 왔다가 또 지방 또 가고 지금 그런 일정이니까 이게 선거 기간이 좀 길거나 예령 기간이 있으면 전에 손학규 후보 만나러 춘천도 가고 고창에 정동영 후보 만나러 문재인 당시 후보도 가고 다 막걸리 밤새 마시고 다 이런 그런 장면이 나오기에는 지금 열세인데다가 시간이 없는 김문수 후보로서는 참 딱한 모습이 있어서 지금 돕고 아마 누군가를 보내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도 가져보고 그렇게 지도자들이 좀 나서 주시면 그러면 지지율이 좀 꿈틀할 거 아니냐. 그러면 몇 프로라도 올라가면 지금 MBS 갤럽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자꾸 벌어져 가지고는 이거는 정말 답이 없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여론조사는 추세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하고 똑같을 수는 없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은 투표 전날까지도 70%가 트럼프의 낙선을 전망했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아직 포기도 낙담도 해서는 안 된다. 기호 2번 받은 후보는 하나잖아요. 사공이 너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